친구가 모두 나보다 잘다 보이는 날엔 우에하라 다카시 지음. 제목 친구여. 친구가 정말 불행해졌을 때 내가 친구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나는 놀라고 당황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친구 스스로 불행을 극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47살의 친구인 다지마 아키라의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다지마가 아파트 5층에서 떨어져 수술을 받았다. 1달 반 동안이나 의식이 없었다. 목숨은 건졌으나 두는 모두 실명했다는 것이다. 다지마는 삶의 의욕을 잃은 모양이었다. 그 직장 동료라는 사람은 나에게 문병안을 가질 수 있겠냐고 물었다. 다지마는 같은 대학 한 학년 선배로 구청에서 일했다. 10년 전에 이혼한 그는 혼자 살고 있었다. 병원에 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다지마는 병실이 2층이라고 말을 듣고 계단을 올랐다. 나는 복도의자에 앉아있는 노인 앞을 지나 병실 앞에 섰다. 명패 중에 다지마라는 이름이 보였다. 6인실이다. 마음을 열고 들어가 침대 위에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본다. 낯익은 얼굴이 없다. 다지마 아키라 씨는 어디에 있죠?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저쪽이에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을 가리켰다. 다지마는 배우 모리모토 레오를 닮은 연약하지만 잘생긴 미남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노인이다. 노인의 얼굴은 영화 E.T에 나오는 우주인과 같아 보였다. 빡빡 깎은 머리 앞쪽으로 수술 흔적인지 울퉁불퉁하다. 두 눈은 움푹 파이고 오른쪽 눈에는 안구가 없다. 회색 운동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가 10cm 밖으로 안 돼 보인다. 그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의자에는 흰 지팡이가 세워져 있다. 자세히 보니 그 노인은 47살의 다지마 선배였다. 잠시 말문이 막혔다. 30초쯤 지나서야 나는 겨우 입을 열 수 있었다. 선배! 예? 다지마가 한쪽 귀에서 이어폰을 뺐다. 나 우에하라야. 아, 우에하라 와줬군.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다. 깜짝 놀랐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말이야. 다지마가 웃었다. 위쪽 앞니가 거의 없다. 움찔했다. 또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이든 해야 될 텐데. 뭐 듣고 있어? 내가 물었다. 이거. 들고 있던 CD 케이스를 나에게 건넨다. 가와시마 에이고 어려운 음악은 듣기는 싫어져서. 다지마는 그렇게 말하고 이어폰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5월 10일 다지마는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가라오케에 들러 비틀즈의 미셸과 이시가와 세리의 8월에 젖는 모래를 불렀다. 기분 좋게 마신 그는 잔뜩 취한 상태로 아파트에 돌아왔다. 5층을 7층으로 착각한 그는 다른 사람 집에 열쇠를 꽂았고 당연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상했지만 일전에도 계단 옆으로 해서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갔던 것을 기억해내고는 이번에도 하며 계단에서 베란다로 손을 뻗었다. 그러나 감은 맞지 않았는지 그대로 떨어졌다. 의식을 회복한 것은 그로부터 41일 후인 6월 20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다지마가 말한다. 의사가 오늘 6월 20일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아차 했어.
이야기 중에 다지마는 손목시계를 보는 제스처를 취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서. 전혀 안 보여? 나는 물었다. 처음엔 줄곧 터널 안에 있는 기분이었지. 치료할 수 없대? 외과 의사 말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희박하대. 왠지 그럴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안심했는지 말하기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힘내세요. 하기에 웃으면서 이해했어. 그랬더니 당신 의외로 밝군요 하더라고. 선배는 늘 그런 식이었지. 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깡깡절벽이었어. 병실로 돌아와서 한 이틀 정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 차라리 죽어버릴까 했지. 죽음에 대한 유혹이랄까. 죽음이 정말 달콤하게 여겨지는 거야. 자살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47이나 먹은 아저씨한테 죽음이 달콤할 리 없잖아. 다지마는 왼손으로 머리를 끄적였다. 그의 습관이다. 갑작스럽게 다지마에 대한 친밀감이 솟아났다. 대학생 때 만난 우리는 같은 정치 서클에서 희망이나 불만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는 내게 랭보나 요시모토 류메이, 알론드 웨이커나 미야모토 켄을 가르쳐 주었다. 졸업하고 몇 년 후 그가 나의 집으로 찾아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당시 그는 이혼한 상태였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확인했다. 인생 47년째 이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어폰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이 친구에게는 다정하게 변함없는 친구라 믿으며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자신의 일은 뒤로하네. 가와시마 에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곡이 끝나자마자 다지마가 CD 플레이어를 껐다. 나는 그에게 이어폰을 돌려주었다. 두 가지를 생각했어. 다지마가 말한다. 실명한 장애인은 많지만 모두 살아가고 있잖아. 실명했다고 해서 죽어버리는 건 옳지 않아. 실명한 상태에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겠다 싶었지. 죽음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렸군. 아니, 아직 완전히 떨쳐버린 건 아니야.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이유를 억지로 갖다 붙인 것 뿐이지. 아무리 죽는 건 무섭단 말이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막상 닥치니까 무섭더라고. 30초쯤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뭔가 질글만한 걸 방법을 찾아냈어? 나는 될 수 있는 한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음악을 들어볼까 해. 그래? 그럼 다음에 올 때 CD를 가져올게. 지금 어떤 걸 갖고 있어? 최신 가요. 있잖아. 주간지 광고에 나오는 세트. 200곡쯤 들어있고 15개만 3만엔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비틀즈, 스톤, 사이먼 앤 가 펑클. 특별히 듣고 싶은 음악은 있어? 네가 좋아하는 걸 부탁해. 10장쯤 있는데 너무 많아 들어서 질렸어. 매일 들으면 질리기도 하겠구나. 아, 맞아. 하지만 비틀즈는 자꾸 들어도 좋아. 중학교 때부터 들어서 그런지 그 시대로 되돌아간 느낌이 들어. 이어폰으로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 부르게 되지 않아? 물론 부르지. 침대 위에서? 이 정도 목소리밖에 안 되지만. 기타를 들고 있는 듯한 자세로 다지마가 소리를 낮춰 노래를 부른다. 예전의 다지마와 조금 다르지 않은 듯해 조금은 안심되었다. 선배 모습이 어떤지 혹시 누구에게 물어본 적 있어?
무심코 질문한 나는 순간 후회했다. 그렇구나. 무섭다며? 그렇지 않아. 회사 여직원이 그랬어. 무섭다고. 다지마는 억지로 웃고 있다. 까까머리라서 그랬겠지. 이젠 앞이 안 보이니까 상관없어. 남성적 매력이라곤 전혀 없겠지? 그렇지 않아. 진짜야. 원래 여자들한테 흥미도 없는 편이었고. 거짓말. 진짜라니까? 하지만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는 인기가 굉장했다고. 그건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어. 그리운 나의 청춘이여. 우리는 같이 웃었다. 추억을 떠올리는 그의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친구에게서 다지마를 전하자 다지마는 눈보다 차라리 귀를 잃는 편이 나았을 텐데 라고 했다. 다지마가 책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는 늘 책 두세 권을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 지난 10년 사이에 읽은 책 중 한 권은 프랑스어 사전이었다. 이혼한 뒤에 그는 혼자서 지내야 하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주 열심히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50살이 되면 공무원을 그만두고 번역 일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젠 그것마저 불가능해져 버렸다. 무슨 일을 하든 어정쩡하게 끝나버렸다는 생각이 들면 후회가 남아 다지마가 말했다. 프랑스어를 마스터하고 싶었어? 그 정도까지 바라지 않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없지 뭐.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술 마시고 떨어진 게 정말 부끄러워. 어쩐지 내 멋대로 산 것 같아.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감 같은 거. 나 자신이 몹시 싫어졌어. 힘들어? 그야 그렇지. 힘들지. 하지만 도망치는 데 일가견이 있으니까. 도망이라니. 하루 종일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다지마의 어머니는 그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돌아가셨다. 혈육이라곤 어머니가 유일했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는 친척이라 부를 만한 사람도 전혀 없다.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꾸려갈 거야? 내가 물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리허빌리테이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신체 장애가 생겼거나 기능이 쇠퇴했을 때 받는 치료나 훈련. 이거를 받을 거야. 생활비는 2년 동안 유급휴직을 받고 그 후엔 연금과 퇴직금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공무원이라 다행이네. 맞아. 우리는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나는 계속 다지마의 옆 얼굴을 보고 있다. 그는 앞을 향해 하고 있다. 밤에 학교에 남아 혼자 대자보 쓰고 있었는데 내가 말을 걸어왔어. 기억나? 다지마가 물었다. 시를 쓰고 있었잖아. 냉보의 시였어. 가네코 미츠하루가 번역한. 이상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어. 왜? 대자보에 시를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가? 그런 선부의 모습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그날 밤 내 하숙집에 왔었지? 그래. 아코타가와 히로시의 낭독을 들려주었지. 소노시트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서 음악 해설 등을 듣는 비닐 레코드. 촉박당에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청춘. 아주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는 나는 삶을 낭비했다. 쿨한 낭독이라 좋았어. 기억난다. 소노시트를 내게 주었잖아. 그래, 추운기도 주고 말이야. 선배가 졸업할 때였지. 소노시트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 추운기는 선배에게 주었지만. 그래, 기타시라카와에 있는 찻집에 날 데리고 간 건 기억나? 글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랬나? 교토여대 다니는 아이, 머리가 긴? 그래. 괜히 내가 쑥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잘도 기억하고 있군. 옛날 일이 떠올리곤 해? 침대에 누워있으면 차례차례 기억나지.
내 머릿속에는 이제 과거의 영상밖에 없으니까. 무릎에 올려놓은 다지마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겠다. 병실로 저녁 식사가 운반돼 왔다. 저녁 식사가 왔으니까 이제 돌아갈게. 내가 말했다. 그래, 일부러 와줘서 고맙다. 반가웠어? 다지마는 그렇게 말하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CD를 든 왼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병실 입구를 향해 걸어간다. 옛날 다지마의 왼손에는 언제나 책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CD를 들고 있다. 이혼 후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외로움을 이겨내려던 그는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실명의 불안을 이겨내려 애쓰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온 방법을 통해서만 곤란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